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60인생 코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넘기기엔 불안함이 점점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소득은 줄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계약 갱신 시기는 어느새 다가옵니다. 오늘은 23년간 공공임대 정책 현장에서 일해오신 전직 LH 주거복지 전문가 정성희 소장님을 모시고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거복지 전문가 정성희 소장입니다. 80 넘은 우리 엄마,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최근 상담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익숙한 길에서, 단골 가게와 병원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듯 떠나는 고령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 특히 고령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거 선택의 기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76세 김정임 어르신은 지난 12년간 같은 연립주택 전세집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된 지 8년째. 처음엔 집주인과 사이도 좋았고 임대료도 안정적이었지만 2년 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주인이 소유권 변경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며 나가달라는 통보를 해왔고 김 어르신은 갑작스럽게 이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갈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12년 전 걸었던 보증금으로는 올라버린 임대차 가격을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노령연금 외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김 어르신에겐 마땅한 주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자녀 집으로, 친척 집으로 신세지며 지내다 지자체 복지사의 안내로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길지 않던 몇 달이었지만 김정임 어르신의 마음은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이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국토부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 중 31.2%가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전월세 주거 형태는 고령층에게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이 가격이면 괜찮은 거죠? 이건 지난달 은평구에서 상담한 68세 이모 어르신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지만 1년 뒤 집주인이 전세 전환 조건을 걸면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68세의 여성은 몸도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채 홀연단신 다시 길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에 사는 71세 박정화 어르신, 공공임대주택에서 15만 원 월세로 6년째 살고 계십니다. 재계약 걱정도 없고 임대료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차이점은 단 하나. 한쪽은 민간임대, 한쪽은 공공임대였습니다. 박정화 어르신을 주거 불안 없이 살 수 있게 도와준 장기거주형 공공임대란 무엇일까요? 위 사례들과 같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장기거주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또는 LH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고령자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공공임대와는 다소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는 일반 무주택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장기거주형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에겐 보증금 및 월세 지원도 가능합니다. 특히 매입임대형은 LH가 시중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에 제공하기 때문에 실입주 시기도 빠르고 동네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공공임대라고 하면 낡고 좁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공공임대는 국가 예산과 LH, 지자체의 예산으로 철저히 설계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용 주택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전세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돌봄 서비스 연계, 교통, 의료기관과 인접한 입지 선정. 실제로 서울 은평구, 대전 동구, 전북 전주시 등의 최근 공공임대 단지는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설계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공공임대 기반 위에 고령층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방안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 총 3만 호 이상의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약 1만 호는 의료기관, 복지센터, 경로당과 연계된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경기, 대구 등지에서는 도심 내 소규모 공공임대 부지를 활용해 지역 커뮤니티 기반 고령자 주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가 주로 외곽 위주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도시 중심지, 특히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우선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자, 그럼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요? 각 정책의 주체에 따라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국가 보조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안정적이며 최대 50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 총 자산 2억 7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00만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입임대. 장기거주형 매입임대는 LH나 지자체가 시중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계약기간은 재계약 조건 충족 시 20년 이상 장기거주가 보장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LH나 지자체가 시중의 전세주택을 대신 계약해준 뒤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자에게 임대해주는 공공지원형 전세제도입니다. 전세계약의 주체는 LH이고 입주자는 일부 보증금만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 내의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조건에 맞는 집이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경우 2년 단위 갱신,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이며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77만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 전세임대와 달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복합 커뮤니티형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상세 조건 및 내용은
LH 및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LH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2023년 완공된 고령자 복지형 공공임대단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 200세대 규모의 이 공공임대단지는 만 65세 이상만 입주 가능하며 커뮤니티실, 경로당, 물리치료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2022년부터 소규모 매입임대형 고령자 주택을 운영 중인데 주로 기존 다가구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 평균 연령은 72세, 대부분 기초연금 수급자로 월세는 평균 8만 원 수준입니다. 경기 용인시는 중소형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매입임대형 시니어 하우징을 추진 중이며 병원, 마트, 정류장이 도보 5분 거리인 입지 조건이 장점입니다. 입주자 평균 연령은 73세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2021년 110세대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완공했으며 복지센터와 연계되고 보건소 건강관리팀이 상주해 입주자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2023년 단독주택 30호를 리모델링하여 공공리모델링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였고 교통, 편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입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실시 중이고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중인 곳도 많습니다. 각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민간임대에 비해 장기거주의 안전성, 임대료 인상률의 제한, 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마련 용이 등의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청부터 입주까지 꽤 긴 대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일부 지역은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내부 구조나 평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은 생존의 문제이자 삶의 존엄과 직결된 기본 조건입니다. 불안한 집은 몸과 마음 모두를 병들게 하지만 안정된 거처는 나이 들어가는 삶에 꼭 필요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 이름으로 된 쉼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평온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거 정책은 고령자 맞춤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옛말처럼 늙어서 내 집 하나 없으면 불안하다 는 인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꼭 자가가 아니더라도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내 남은 평생을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늙으면 갈 곳이 없다. 그 말, 더는 우리 세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노인을 위한 공간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년을 살아간다는 건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공공임대는 복지이자 기회입니다. 정보를 안다는 것, 실천해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삶을 바꾸는 큰 행동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60인생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